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유로존 장 괜찮았죠? 유로존은 부활절 연휴가 좀 길었었는데 부활절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부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미국도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온 뉴스에서 호재의 재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는 2월 제조업 수주가 3%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죠. 시장 예상치가 2.9%였으니까 소폭 증가했지만 어쨌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대치가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완화 가능성, 완화죠. 완화지만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적어도 시간을 1, 2년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비껴나가고 있죠. 예금에 대한 헤어컷을 없애지 않는 사실 호재라고 보기 어렵죠. 키프로스 내에서도 지금 그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 뉴스 발표 전에 벌써 돈을 많이 빼돌렸다라고 해갖고 지금 이게 공개가 돼서 키프로스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금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유로존의 주가의 조정이 일어나면 이것이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고 이게 스페인으로 전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죠. 어저께 유로존에서 발표된 실업률을 보면 1995년이죠. 1995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를 기록하죠. 물론 유로존 내에서 독일은 6.9%죠.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실업률이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유로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로존이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곧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를 보면 2009년도 이후에 4월과 5월 사이에서는 항상 5% 정도의 조정을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시점이 다가왔고 하락한 지 거래일수로 374일 정도 되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약 한 370일이 좀 넘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 있고요. 또 한쪽의 반대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조정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고점을 치고 가버리면 조정 들어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큰 악재가 오지 않는 물결이 흘러가듯이 그냥 주가는 그냥 같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조정을 들어와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조정이 5%, 10%씩 들어올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BOJ가 오늘과 내일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구로다 총재가 일본의 그 재정 적자가 GDP 대비로 200%이기 때문에 비정상적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베 신조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물가 상승률 목표로 2%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그 결과, 그러니까 왕저환에 대한 기대치가 요번에 나오지 않고 돌아오는 26일쯤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엔화를 다시 강세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약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로 200%면 전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120%에서 아웃이 됐는데 미국도 지금 100%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더블이 된 상황이라면 일본도 사실 양정환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부분이죠. 특히 지난번에 뉴스에 잠깐 흘러가듯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화 약세에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엔화 강세 쪽 배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아마 옵션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주가가 더 못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엔화 약세에 거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엇박자가 나서 돈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엔화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국내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국내장 어저께 정말 뜬금없이 하락이 엄청나게 빠졌었죠. 사실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굳이 찾다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STS 조선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다시 핵 가동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부분을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시장에 다시 한번 흘러나왔죠. 원산에 있는 것을 흑연료를 재가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주가를 끌어낼 만한 재료였을까? 그래서 본다면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는 국면이 딱 되는 것이 좋은데 어저께는 거꾸로 기관이 현물을 매도, 외국인도 선물을 매도 이런 식이 돼버려서 시장이 상당히 좀 이상한 양상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의 기대 심리,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강력하게 시장이 제시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화 정도 되면은 경기 부양 추경 가능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반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추경에서 1조를 하면 그 효과가 4,400억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굳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하고 서로 맞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지금의 경기부양책을 약간 좀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정부의 의지에 한국은행이 따라가는 것이 맞다. 물론 독립된 기관이나 그래도 이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내장이 이제 상승의 기로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한번 기회를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그 애플과의 특허 중에서 바운스백이 무효가 돼버렸죠.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가를 일단 받쳐주는 상황은 아마 계속 유지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다우 신고가 갱신했죠. 역시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4월, 5월에 항상 조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제기될 수 있으나 한번 고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는 조정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영국 차트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급등해서 다시 조정 부분을 하루 만에 거의 다 메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도 역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장대양봉으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역시 그 현재 시장은 눌림 정도가 많았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주가는 위로 계속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장 하루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데요.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장중한데 선물이 4.5포인트까지 밀리는데 황당해가지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장이 무너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형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관은 현물을 사야 되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사는 이 구조가 가장 좋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수급의 구조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 됐죠. 한 주간의 절반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월 속에서도 국내장에서는 반등을 못해서 더 괴로운 순간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는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엔화 강세가 온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